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공포가 중차하는 이야기를 탐험해 볼 것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가 사랑을 찾았지만 그 사랑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랑의 여정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 여자의 뒷면에 숨겨진 비밀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2살 남자이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난 좀 남고 공인대를 나와서 그런지 학창시절 연애를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외모도 그렇지만 여자와의 교류가 별로 없어서 자신감도 없었고요. 일을 핑계로 혼자서 살다 보니 어느덧 30이란 나이가 훌쩍 넘어버렸죠. 이제는 어릴 때처럼 밤새도록 친구들과 노는 것도 힘들고 휴일이면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는 동네의 한 카페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거의 매주 많은 모임대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예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나름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예쁘고 제 이상형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잠자고 있던 제 연애 세포가 다시금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아무리 제가 연애를 고통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닙니다. 사실 조심성이 많고 어쩌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의 근덕에서 모두 때문에 대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그네를 보며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주 그 카페에 갈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저 또한 그녀에만 되면 다음날 카페가 생각에 들떠있기도 했고요. 거의 3개월 동안은 쭉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랑 똑같이 카페에 오면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상했던 건 나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얼핏 봤을 때도 처음 본 책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성경 같은 책도 있었고 휴지가 아예 없는 책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우선은 스토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 수학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오해는 많아주시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도중 카페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사장님이 같이 피자고 옆에서 많은 거더군요. 마침 심심했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사장님이 대뜸 그 여자분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야 매주 왔지만 저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카페에 오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분이 무슨 종인들 일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실험심이 강한 분들은 주변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노른 글자를 보고 있지만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는 게 바네시아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멈춰 섰는데 서서히 고개를 오리니 웬걸 그 여자분이 제 앞에서 쨍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나마는 대뜸 저한테 책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책 정말 좋아하는데 한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애소설이나 리엠성 소설은 좋아하지도 않고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어거거 하다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을 들이밀고는 이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럼 자기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손에 쥐고 있던 책을 그대로 주려고 했더니 그럼 본인은 뭐 읽으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렇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책을 지워주고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다시 받으면서 더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카페에 갔는데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지만 취미생활이나 직장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빨랐는지 저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건가 몇 번이고 의심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드디어 저한테도 봄날이 찾아왔죠. 말로만 들었다, TV에서야 봤다, 꿈속에서라 그렸던 데이트도 해보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면서 저 날씨에 정말 달라진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고 활력이 더해져 직장 전화도 더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집에 갈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여 결혼 이야기라도 나올까 싶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저는 식으로 이자를 드리는 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주말에 여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에 온통 향냄새 같은 게 퍼져 있더군요. 초상집에 나는 그런 향이 아니라 날쌘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고 이상했던 이유는 이미 문 앞에서부터 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향초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 일단 긴장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살갑게 저를 만나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딱 봐도 화목한 집안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의 포부와 자신감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말았는데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만 듣잖아요. 부모님 또한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정작 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을 듣고 푼짓했습니다. 혹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어요? 종교라고는 어릴 때 선물 받으러 교회 갔던 것밖에 없었고 지금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옳다고는 짚고 잤는지 부모님 모두 종교 이야기를 꺼내 있었군요. 얘가 오늘 예를 못 가졌는데 기도로 예를 나왔다. 남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했는데 기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시면서 장황하게 본인들의 종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집에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분명 기독교는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위 예배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 교회의 신도들이 모인다는 말은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기독교를 믿는 집에 있을 법한 용품들도 있었지만 예수가 동물 같은 걸 죽이는 그림이 있거나 도원 같은 단어도 보였고요. 제게 종교랑은 먼 사람이라 그냥 맞다고 좋으시겠다고 대꾸를 했는데 어느새 셋이서 저를 보면서 이번 주에 같이 나가보자고 말하더군요. 당장 실제로 말은 할 수 없는 분이었고 여자친구도 그냥 재미로 가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한테 원래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라고 말리기도 했고요. 일단 그렇게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조금 꺼림칙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일도 힘들어서 주말에 쉬긴 바쁜데 나간 생각을 하니 귀찮았고요. 하지만 어쩜 있습니까? 제 첫 여자친구이자 눈에 나오도 안 아플 사람이었으니 가야만 했죠. 어찌되었든 주말에 여자친구가 여기로 오라고 지도를 찍어뒀는데 아무리 맵이 쳐도 안 나와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만 교회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냥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건물이었는데 보메라 제가 잘못 온 줄 알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그 집 대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대문으로 들어오다 마당을 따라 들어가 보니 무슨 신당 같은 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여자친구 집에서 맡던 냄새가 이미 마당에서부터 진동하고 있었고요. 뭐라고 흉물하긴 어려운데 무당집은 아니고 분명 예수상을 있긴 한데 예수상을 두고 20명 정도가 쭉 둘러 앉아있는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웃으며 앉아 계시더군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판을 잡아당기는 여자친구 때문에 언덕대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급한 대로 하고 처음 온 신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다같이 기도를 시작했죠. 하얀 원목 같은 걸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뜻하는 단어로 말하거나 도구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실루를 뜨면서 이리저리 보고 있었는데 5분 정도가 지나니까 슬슬 멈추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정도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암이 나왔다는 둥,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여기로 인도했다는 둥, 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는 눈을 감고 기도를 중단중단 하고 있었고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반응도 안 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면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빠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위독 하던 기도를 멈추고 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서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 문을 열고 신발장으로 갔는데 한눈에 봐도 제 신발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신발장을 열었지만 그곳에도 신발은 없었죠.
무슨 본구영어에란 나올 법한 느낌으로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떠나나온 여자친구가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묻는 겁니다. 휴반대로 옥소리 사람이 죽었다고 둘러댔는데 집번호 줘보라고 말하더니 제가 안 주고 신발을 찾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빼앗으려고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놀라서 왜 이러는 거냐고 미쳐내보는 급한대로 아무 신발이나 신고 나왔죠. 날려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는 현진이 무슨 마음이지 한다고 일단 말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뿌리치고 나와서 차를 타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호구 잡힌 것인가? 여자친구의 목적이 이거였을까? 솔직히 그냥 모른 척하고 여자친구를 위해 반해볼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광적인 행동들이 다시금 생각나서 일단 집으로 도망쳤죠.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화로 받지 않았는데 8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집안에 없는 척 하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일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4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결국 종료했죠.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미친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자기는 이단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로 받고 그걸 공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일장연선 내뱉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잘못된 것이며 사실은 따로 있다는 말도 했는데 나머쯤 정리를 하자며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 두군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쳐도 여전히 이상한 말만 했고 나중에는 결혼 이야기부터 사랑하지 않냐는 등의 말도 했습니다. 결국 집에 돌려보내긴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섬뜩합니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올 때도 있었고 문은 안 열어주면 문고리에 숫자마 같은 걸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계속 찾아왔습니다. 회사 위치를 안만했던 게 신의 한수였다는 걸 몸소 체감했죠.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저도 짜증이 나고 그간 들었던 정도 다 떨어져서 전화를 받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도 했지만 똑같았습니다. 결국 집을 이사하기 이르렀는데 소생그 탈출 자리가 날 정도로 주소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첩보작전을 펼쳤죠. 저도 건장한 남자고 단력도 세다고 생각하지만 미칠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벌써 2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뭐 어쩌고 하는 정도인데 이천에서 찾아보니까 별게 다 나오더군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공포과에 투구를 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보다 더 지독하고 기막힌 맘먹으로 포교를 하는 종구단체가 있습니다. 저같이 병신처럼 당하지 마시고 이런 낌새가 보이시면 이웃집 그리고 멀리 도망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를 동반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친구들과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하여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탐험해보세요. 눈사난 기밀들에서 다음 공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